원래는 이제 하트 통신을 걸려고 하면 하트 통신을 걸 때는 아유 이쁘다. 아들이에요? 네. 하트 통신을 걸 때는 요거 연결하고 이제 연결을 하되 플러스나 마이너스 쪽에 저항을 거셔야 돼요. 몇 옴이에요? 255mm. 250. 네, 250mm짜리 저항을 걸어서 하트를 할 때 그럼 보통 저희는 그냥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 이렇게 뭐 잭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붙여놔서 이렇게 그냥 감싸면 되거든요. 살짝 감싸서 잘 꽂으셔야 돼요. 요게 꽂으면 이제 쇼트 나니까 여기 마이너스에 잘 꽂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꽂으시면 이제 전원이 연결이 되는 상태거든요. 혹시 이 프로그램 깔린 PC는 못 받으셨죠? PC 따로 받으셨어요? 아니요. 뭐 따로 받은 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내드릴게요. 아, 네. 그냥 까시면 되니까 이 프로그램 보내드릴 테니까 이 프로그램 까시고 오늘은 그냥 어차피 처음 보면 어차피 이거 뭐 다 숙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만 알고 계시면 네. 나머지는 제가 뭐 자료 딴 회사들 만들어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아니면 유선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초음파 그전에 초음파는 많이 만져보셨어요? 전문가예요. 네, 그러면 시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파나 초음파나 방식은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이 해보셨다고 하니까 어차피 요거 비밀번호는 MAINT 메인터넌스의 메인터거든요. 근데 요거를 입력을 하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 매뉴얼이라고 해서 교정할 수 있는 매뉴얼 요 세팅 유저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냥 엔터 치고 들어가면. 근데 아까 전에 그 비밀번호를 치면 요 서비스 세팅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요거 이제 커넥트 누르면 이렇게 써요. 센서 파라미터가 연결됐다, 업데이트 PC가 연결됐다고 뜨면 오케이 누르면 이제 이거 저희 편하신 대로 까시면 되는데 한글도 있고 영문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영문으로 하는 게 편해서 영문으로 하는데 저희는 한글 주세요. 두 개 다 주세요. 네네네. 근데 어차피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되니까. 하시고 이렇게 되면 연결된 거예요. 제 거 지금 소프트웨어는 2.0 버전 소프트웨어고 얘는 최신에 들어온 거라 2.2 버전이라고 좀 다르다고 뜨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계 없으니까 오케이 누르고 지금 이제 원인을 찾으려면 여기 베이직 세팅 가면 지금 여기 이제 세팅치가 나오거든요. 풀은 0.5m에 9.9m로 세팅이 됐는데 요 레코드 버튼을 누르시면 초음파에서도 그 파형 보시잖아요. 네. 실시간 파형이 나와요. 그럼 분명히 이제 뭐 어딘가 여기 걸려 있겠죠. 요 상부 중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원료는 실제 지점은 여기가 맞는데 지금 여기에 아마 뭔가 걸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안 채우시니까 각도를 조정해도 되고, 근데 지금 전에 제가 와서 세팅은 조금 해놓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요걸 좀 하려고 하면 초음파에도 매핑 기능 있잖아요. 매핑이라고 하나요? 초음파에서도 어떤 기능 중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에코학습 기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걸려있는데 실제 원료는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파형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무시하고 얘를 이제 지시하게끔 여기를 필터링 치는 거예요. 디펜스 기능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상부 파형이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상부 파형이 크면
나중에 이제 이쪽 상부로 올라왔을 때 원료가 측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얘도 뭐 유전율이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파형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실제는 이제 9.5m 지점 정도 이제 찍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생각해보고 파형 보고 이제 판단해서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매뉴얼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요렇게 필터링을 전체를 칠 수가 있어요. 내가 치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치면,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거니까 보시고, 예를 들어서 자꾸 바닥에 있는데 자꾸 2m, 3m 지점에 자꾸 뭐가 예를 들어서 분체 같은 경우, 이건 분체 같은 경우에 많이 그런 거 생각, 투입할 때 분진 때문에 자꾸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픈은 3.3 3.7 이거님 센서에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맞습니다. 거죠? 무조건 뭐 타사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레벨게인 디스턴스가 레벨계의 발신부 기준으로 무조건 그 거리예요. 왜냐하면 발신부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뭐 몇 메다, 예를 들어서 3m부터 발신을 해라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발신부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레인지로 세팅하는 거니까 요거를 딱 누르면 요거는 이제 액체거나 액체든 분체든 상부에 뭐 걸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담벼락이 걸린다든가, 네네.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슉 떨어지는데 자꾸 레벨기에 걸려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이제 쓰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세팅을 하면 이렇게 필터링이 돼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얘도 이제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오프를 3.3이라고 써놨잖아요. 네네. 얘가 쭉 원료가 차서 3.3m 지점에 오면 얘가 다시 아까대로 돌아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정해서. 그런 기능이니까 요거는 이제 추후에 조금 뭐 원료가 뭐 예를 들어서 물 때문에 어떤 영향에 의해서 걸린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세팅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파형이 그대로 올라오면 얘보다 좀 커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면 6m 지점, 한 여지점까지밖에 원료를 안 채우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꽉 채워서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여지점까지밖에 안 채우는 것 같으니까 기본으로 세팅하고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추후에 바꾸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 원인은 상부에서 발생하는 파형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요거는 이런 상태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죠? 그거랑 초음파랑 똑같죠? 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어차피 방식은 파형 돌아오는 거를 신호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세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거 눌렀다가 요걸 누르시면 파형 저장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일로가 뭐 2-3개 정도 있는데 이런 데는 좀 쉽진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두 개만 계속 그런다. 네. 그럼 이제 통신 이거 걸면 뭐 일주일이든 컴퓨터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이든 2주든 한 달이든 실시간 파형 계속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저장해서 나중에 이제 원료가 빠지고 차고를 이걸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세팅,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세팅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런 거 보면, 여기는 이렇게 끊어놨어요. 앞뒤로. 여긴 상부에서도, 여기 설탕 공장인데 상부에서도 헌팅을 하고 하부에서도 헌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얘가 꺼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꺼지고. 근데 중간 요 지점에 있을 때는 얘하고는 측정 안 하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저장이 돼요. 지금 5월 10 이게 일주일치 저장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트렌드도 저장이 되고, 문제가 있는 데들 보면 이렇게 여기 갑자기 헌팅이 있었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 가가지고 왜 헌팅이 있었는지 재생해 보면 계속 재생이 돼요. 또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의 확대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파형이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아마 이제 무너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안식각이 이제 분체들은 안식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파형이 많이 바뀌거든요. 네. 똑같이 있어도 이제 액체 같은 경우에는 평평하고 하니까 안식각이 없으니까 이제 거의 파형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분체는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탁 튀는 형태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원료가 갑자기 무너졌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요걸로 이제 보시고 뭐 교정을 막 문제가 있는 데들은 저장해서 이렇게 교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여기 PLC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보고 싶다 트렌드를. 그래서 여기 그래픽 가시면 이제 센서 트렌드라고 있어요. 센서 트렌드 요 센서 트렌드를 가시면 여기서 리드 프롬 더 센서를 누르시면 얘 3일치 72시간치 얘가 여기 자체적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네. 트렌드가. 그러면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이 많은 데들 있잖아요.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뺐다 하는 데들은 이거 보고 조금 저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지금 얘도 보면 3일치 뽑은 거잖아요. 아까 원료가 없다고 지금 돼 있는데 계속 없다가 어느 순간 그 지점에 지금 이렇게 노이즈가 생겨서 그런 건데 이제 보는 거죠. 왜 갑자기 이게 생겼는지 원인은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아까 몇 미터 했더라? 저기 화면에. 8.9m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3일 전 거를 계속 이제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멈춰놨대요 며칠. 그러면은 이쪽 2차 측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이상이 없다. 돌아갔으니까 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도 8.71로 떠 있잖아. 현재도.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게 지금 몇 메다를 프로테이지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10%면은 80cm 뿐이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90cm나. 맞습니다. 그럼 우리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럼 2차 측에서 PLC는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2차 쪽이 문제가 있어. 지금 여기서 아, 튀네. 차서 고정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떤 뭐 노이즈가 갑자기 이제 발생해서 튀었네. 튀어서 고정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다시 줄어들면 사실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럴 여지가 안 보여서 아예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필터링 쳐버린 거예요. 튀었네. 갑자기 있을 게 많아요. 야, 튀는구나. 그래서 자주 만약에 이제 뭐 그 투입 배출이 많은 데들은 이걸로 확인해서 네. 업무 처리해도 되시니까 이것들로도 한번 보면. 근데 이걸 수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예. 사실 안 될 때마다 막,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경우고, 보통 이제 안 되는 경우에 이거 뭐 다 저장하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런 데들은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성능 100으로 봤을 때 한 70에서 한 80 정도 지금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아, 여기는. 네, 여기 지금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 그다음에 7번하고 14번도 좀 문제가 있는 네, 것 14번. 같은데. 네, 예. 그런 거. 지금 이제 제가 교정을 해서 또 떨어졌잖아요. 아, 이제 교정하신 거예요, 저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저는 이걸 보고 많이 이제 트렌드를 그렇게, 보고 많이 응, 이제 응. 교정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거든요. 지금 실제 원료를 체크했는데 없다. 그럼 100%를 쳤으니까 제가 실제 파형 만약에 제가 없는 동안에 갑자기 다시 떨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시점에 왔는데 제가 요게 다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뭐 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요런 트렌드 보고 100%를 쳤으니까 위에 부분에 어떤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판단해서 이제 아까처럼 그런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아까처럼 못하고 임의로 그냥 맞습니다. 아까 씌우듯이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제가 보이니까 이걸 씌워버린 건데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미 다시 떨어져 있고. 그쵸 못 보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많이 써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필터링 쳐버려요. 이렇게 필터링 쳐서 올라오면 꺼지게끔. 그래서 이거 필터링 쳐놓고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은 안 하거든요. 액체에서 그리고 오늘 교육하는 중이니까 액체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는 다중파라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초음파에는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갖고 요게 예를 들어 지금 2m 지점에 이렇게 실제 원료가 2m 지점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면 4m, 6m, 8m 지점에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파형이 나와요. 네. 얘가 반사가 돼서 또 나오고 반사가 돼서 또 나오는군요. 그래서 2m에 발생하면 4m, 3m에 발생하면 6m. 2배. 거리가 얘가 반사가 이렇게 되니까 딱 2배 거리에 파형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퍼스트라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 퍼스트라지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왜 앞에 지시했냐면 아마 이제 제가 요거 세팅을 다 볼 수가 없어서 다 똑같이 해놨거든요. 지금 요 앞에를 왜 지시했냐면 지금 보면 저희 거 여기 센스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요게 100% 지점일 실제 레벨로 인식하거든요. 근데 실제 아까 전에는 요 80% 데시벨 나오는 곳이 실제 원료가 실제 측정면인데 지금 보면 데시벨이 60데시벨, 51데시벨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여기 퍼스트라지라는 기능을 걸어놔갖고 그런 거거든요. 퍼스트라지라는 기능이 뭐냐면 앞에 거를 우선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100데시벨 나왔으면 얘가 만약에 한 85데시벨 정도 나와요. 근데 실제 원료는 얘예요. 그럼 얘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퍼스트라지라는 기능에 얘는 숫자가 높을수록 앞에 걸 높게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앞에 거를 120% 크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거를. 그러니까 액체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액체에서 이런 경우에 여기가 60데시벨인데 여기에 70데시벨 여기가 작아져서 여기에 70데시벨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중파 때문에. 네네. 그럼 액체에서 보통 퍼스트라지를 거의 100% 걸거든요. 한 70% 정도, 얘를 130% 정도 크게 볼 수 있게끔 걸어요. 그래야지 액체에서는 다중파가 무조건 거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기능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얘하고 크기는 비슷한데 퍼스트라지를 걸어놔서 이게 앞으로 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이런 거 댐핑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분체랑 액체 겸용이니까 여기서 뭐 솔리드, 리퀴드로 할지는 이제 추후에 결정하는 거고. 댐핑은 이제 필터링 타임 거는 거. 보통 분체나 액체 정도, 투입 속도나 배출 속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평균 10에서 30초 정도 잡거든요. 만약에 투입이 사일로가 크고 투입이 느린 경우에는 뭐 한 60초 정도 배출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요 폭이 조금 완만해져요. 한계는 있지만 막 어쨌든 마이크로파도 초음파도 약간의 움직임은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흔들리는 걸 조금 완만하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댐핑이 이제 요 댐핑 필터링 타임을 걸어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여기 4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콘에 뭐 분진 같은 거 청소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사실은 그래야 되죠. 이거 풀러서. 이제 많으면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발신부가 초음파 저희 이렇게 안테나가 예, 있으면 예. 안테나 끝에 이렇게 테프론으로 이제 발신부가 있어요. 예. 여기 이렇게 묻는 거나 겉에 묻는 건 전혀 관계는 없는데 예. 이 발신부 잘 아시겠지만 이 발신부에 이렇게 묻어버리면 예. 로스트 에코라는 현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요 파형이 예. 빨간색은 반사 파형이고 파란색은 기준점이라고 보는데 파란색 기준점. 파란색을 다 못 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눈을 가려버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반사 파형이 안 들어오면 로스트 에코라고 해서 이 파란 기준점을 다 못 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에러 코드가 20080이라는 에러 코드가 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막 예를 들어서 현장에 전화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 혹시 청소 한번 꼈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저희가 현장에서 문제 생기면 현장에는 이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보통 보내달라고 하거나 트렌드를 보통 받고 나서 뭔가 원인을 파악하고 방문을 해야지 빨리 그렇지. 그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트렌드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트렌드 보내주신 다음에 요 예. 디스플레이는 이건 그냥 요렇게. 여기 아. 그래서 어느 방면에서도 껴도 내 네 방면에서 아무 데서나 껴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장에서 문제 발생하면 얘는 지금 레벨 디스턴스로 돼서 0.3m, 0.4m 차 있다고 지금 표시하는 거고, 지금 보통 현장에서 트렌드 받았는데 지금 실제 계속 현재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걸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엔터를 누르면 보통 이제 김견주님이 이제 현장을 방문하시면 제가 만약에 노트북 없이 방문하시면 이런 걸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노트북 없이 근데 방문하면 규정 확인이 힘들어서 엔터를 누르고 네 번째 가면 아까 그래픽 디스플레이 엔터 누르시면 요 에코 커브하고 요 에코 디텍션이 있는데 요거 에코 커브를 누르시면 아까 여기서 봤던 파형이 여기 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요거는 이제 파란 기준점 없이 뜨는 거고, 요 밑에 걸로 가면 이렇게 파란 기준점 이시 이제 다시 뜨거든요. 요걸 보내주시면 아까 전에 그러면 실제 원료는 여기 있는데 상부에 여기 걸려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만약에 크게 뭐 파형이 안 크거나 그러면 아까 전에 에코 학습 기능을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요? 네, 3번에 가면 2번에 가면 요거 1번에 가시면 에코 여기 가서 여기 실제 이제 높이를 디스턴스의 실제 높이를 아까 전에 9.9m면 9.9m를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여기 가서 이제 업데이트 해서 오케이 누르면 아까 그 기능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요 세팅이 있잖아요. 요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이 위에 거 기본적인 세팅들은 위에 거나.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에코 퍼스트라지랑 이 기능도 할 수 있어요. 다. 대신 이제 이거는 11번에 가면 서비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게 2011예요. 오케이 누르면 여기에 있는 기능 중에 몇 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2번에 가면 아까 전에 퍼스트, 라스트라지, 에코 컴프, 그 다음에 TW 뭐 이런 기능들 세팅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급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많이 쓰냐면 저희는 이제 방문할 때 무조건 이걸 들고 가고, 보통 이제 현장에서 갑자기 이제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근데 현장에서 그냥 굳이 방문할 필요 없잖아요. 현장에서 요
아까 전에 에코학습 기능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 처리하거나 아까 전에 액체인데 다중파 때문에 그래.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퍼스트라지 몇 프로를 요걸로 세팅을 하세요 하고 이제 어렵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쳐서 몇 번에 몇 번 어떻게 들어가서 하고 보내면 웬만하신 분들 다 하거든요. 그렇겠죠. 아니면 사무실에 재고 있으면 이제 재고로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저도 서울에 갑자기 일이 있는데 서울에서 업무 봤는데 갑자기 한 12시나 1시에 전화 와서 영주에서 갑자기 오라고 하면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요걸로 아까 전에 그 4번에 2번 그래서 그래픽 실시간 파형들 보고 트렌드 보고 아 이걸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이걸로 이제 세팅을 현장에서 직접 좀 하시게끔 그렇게 해도 세팅이 가능해요 여기서. 그럼 아까 그 안테나 끝에는 그냥 휴지로 닦으면 돼요? 보통 에어로 티슈. 불어서 닦거나 예. 만약에 그게 이제 계속 끼면 스트레스거든요. 응. 그럼 여기 이제 에어 노즐이 있어요. 예. 요거 빼셔서 이게 8분의 1인치거든요. 8분의 1인치. 네, 이게 8분의 1인치니까 에어펌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저 여기도 지금 에어 라인 있잖아요. 예, 저 에어 라인에 T자 써서 일로 꽂으시면 되죠. 그러면 쟤네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저기다 T자 하나 써가지고 이제 오면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에어 라인 있는 데들은 보통 그렇지. 이제 분체 같은 경우